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4개인가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게 정지될까요? 네. 정지된다고 헌법 다수설이라고 사칭하는 이재명입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전 교통부 장관이죠. 헌법 84조 논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그런 다수설이 없다. 소추 재판은 완전히 별개다. 그러면서 어떻게 당 지도자가 헌법 이외에 군림하냐. 이런 거는 북한이나 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수령이나 하는 짓이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제가 이걸 좀 첨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살아남기 학계의 다수설도 사칭하는 이재명식 생존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식. 자, 여러분 지금 항소심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거는요 언제입니까? 3월 26일 날 있어요. 3월 26일 날. 3월 26일 날 있는데 지금 1심에서는 6개월, 2심 3개월, 33개월이니까 이제 3월 26일 날 1심에서 선고받았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만약에 이번 항소심에서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그 법리적인 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될 겁니다. 3월 26일 날. 그러니 지금 이재명이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3월 26일 날 과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 하고 지금 속으로는 지금 애가 탈 겁니다. 그리고 설령 뭐가 잘못돼 가지고 종이선거가 돼 가지고 당선이 된다 한들 형사재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정지가 안 된다고요. 판결 받으면 교도소에 가서 살아야지.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는요 필생즉사를 하는 겁니다. 필생즉사. 반드시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지금 말이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정족수가 원래는 200석이어야 돼요. 그런데 151석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192석인가로 해서 탄핵이 가결됐잖아요. 이렇게 헌법 해석까지 권한까지 그냥 마음대로 휘둘리더니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헌법 다수설이다 라고 우기고 있다고 원 장관이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이재명이는 말이죠. 언행일치, 지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사악한 인간입니다. 죄를 졌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당선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대통령 불속추 특권을 명시한 84조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나머지 4개 재판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헌법 84조는 뭡니까? 불소추 특권입니다. 대통령만이 가지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내란이라든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형사상의 소추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불소추 특권인데, 하하. 이거는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4개 재판이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대해 원장관은 그런 다수설은 없다. 하곤 한 뒤, 당 지도자가 헌법위에 군립하는 것은 조선노동당, 중국 공산당 수령이라고 꼬집었다. 올바른 표현이죠. 이어 탄핵소추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국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 재적의원 수의 3분의 2,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탄핵 심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헌재가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추하고 재판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가 탄핵 소추하게 되면 이건 새로운 기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형사재판이 모두 정지가 된다고 헌법 다수설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계 다수설을 사칭한다 하는 이재명.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가, 탄핵 결정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거라고 예정을 했는데요. 아마 다음 주로 밀리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감사원장하고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사들 3명을 탄핵을 결정하는데 아마 기각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기각이 아닙니다. 각하로 가야만이 헌재도 살 길이다. 지금 말이죠. 헌재는 많은 걸 위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걸 위반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원장관이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원대에 복귀해가지고요.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을 다시 재정립하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들, 반헌법주의자들 다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국민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카이스트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거 보니까 탄핵을 반대하면서요. 정말로 감명스럽더라고요. 이야, 학생들이 많이 연구하고 조사했구나.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료가 뭐 인터넷에 다 나오는 거니까 이제 거짓말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수들도 학교에서 하나 잘못 가지고 금방 탄로납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잘못된 게 있나 없나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냥 잘못된 건 다 요즘은 뭐 교수들도 아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원장관 또 역시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법 84조 논쟁에 참전한 원장관에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 나서서 더불당 이재명이가 잘못된 거 지적하고 예, 공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체제전쟁입니다. 체제전쟁. 예?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하는 체제전쟁이 있으니까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